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김가은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도 리스 서포터즈인 플레이리스 5기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 우수 서포터즈가 들려주는 리스 활용수기라는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리스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던 대학생이자 예비 대학원생으로서 또 작년 한 해 동안 리스의 서포터즈인 플레이리스 5기로 활동했던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리스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활용 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리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제가 작년에 팀원들과 함께 했던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 기능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후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실제로 리스를 사용하면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말 그대로 학술 자료를 쉐어링, 공유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리스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내 학술 자료 제공, 그리고 복사 대출 구매 대행 서비스, 마지막으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입니다. 리스에서는 국내 최신 인기 학술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고 자료 활용도나 연구 동향 등을 분석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나 해외 전자자료 서비스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창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해외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자저널, 웹TV, 이북, 매거진 등에 접속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릭이라는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 학술지를 무료로 복사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루어졌던 리스의 서포터즈 활동, 플레이리스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매년 서포터즈 활동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큰 흐름이 비슷할 테니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개인 미션 10번, 팀 미션 3번, 그리고 행사 3번, 발대식과 중간 성과 보고회, 최종 성과 보고회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개인 미션은 주어진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블로그에 함께 업로드될 원고까지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던 팀 미션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참고 사진처럼 리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미션, 리스의 굿즈를 제작하는 미션, 그리고 리스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팀 미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가장 먼저 리스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던 것인데요. 일단 팀별로 영상 주제와 컨셉, 시나리오, 제작 일정, 업무 분장 등을 담은 활동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1차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에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짧은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영상 편집 툴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각 팀의 영상 컨셉과 시나리오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말씀해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고친 다음 영상을 찍고 편집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각 팀마다 정해두었던 컨셉에 맞춰서 리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2분 정도 분량이 되는 본편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 쇼츠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30초 내외의 세로형 영상도 2편 제작했습니다. 이 결과물들은 현재 리스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고 이때 당시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합산해서 팀별 점수를 산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션은 리스의 굿즈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주어진 예산 내에서 리스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뚜렷한 컨셉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굿즈를 선정하고 디자인한 다음 수량과 단가에 맞춰 굿즈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팀별 굿즈 기획을 발표하고 캐리스 측에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최종 디자인 수정을 거쳤고요. 이후 업체별로 견적을 내서 최저가를 찾아 업체를 컨택하고 굿즈 발주까지 넣은 후에는 굿즈를 나눠줄
홍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낱말 퀴즈 형식을 통해서 리스 서비스를 맞추도록 했는데요.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인스타 스토리 필터를 직접 제작해서 해당 스토리 필터를 사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굿즈를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 팀 미션은 우리가 만드는 리스라는 이름으로 리스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방법을 모색하여 최종 보고회 때 팀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리스 사이트를 활용했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며 느꼈던 좋은 점 혹은 이런 점은 아쉬웠다 하는 점들을 잘 곱씹으며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팀 미션 3개 그리고 개인 미션 10개로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개인 미션은 각자 정해진 주제에 맞춰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카드뉴스를 설명하는 내용의 블로그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스의 주요 서비스 기능을 소개하는 컨텐츠 3개,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대학생활 정보 컨텐츠 3개, 발대식과 팀 미션과 같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컨텐츠를 팀원당 하나씩 제작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각자 관심 있는 주제나 새롭게 알게 된 주제의 학술지를 리스에서 찾아 읽고 해당 학술지의 내용을 요약한 카드 뉴스를 3번 제작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았고요. 5월 말에 서포터즈를 뽑아 6월 1일에 발대식을 진행하였고 이후 격주로 개인 미션을 진행하며 팀 미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팀 미션이 진행되던 때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고 이후 세 번째 팀 미션까지 마무리된 후에 최종 보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리스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기능들을 말씀드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리스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리스 웹사이트가 뜹니다. 이런 창에 접속하고 나면 저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리스 사이트에 접속하기보다는 제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서 리스에 접속하는데요. 그런 다음 개인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하면 특히나 소속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훨씬 더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주황색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리스 처음 방문이세요 라는 아이콘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뜨고 리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각 아이콘을 클릭하여 궁금한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서 검색하기 기능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 중앙에 크게 위치해 있는 검색창에 찾고 싶은 자료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료 목록이 뜹니다. 저는 자크 데리다에 대한 자료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요. 이 검색창 바로 밑에 있는 남색 바를 보시면 통합 검색,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등 다양한 검색 결과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학위 논문을 클릭했고요. 이렇게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만 정렬되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원문 보기 기능과 음성 듣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학술자료 원문이 PDF 형태로 뜨고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음성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음성 듣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실 때 우측에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혹은 활용도 높은 자료라고 함께 뜨는 창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당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들이 많이 본 자료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은근 저에게는 유용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을 파악한 유튜브 추천 영상 목록처럼 여기에 추천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더 쉬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추천해주는 기능 말고도 검색 결과를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좌측에 검색 결과 좁혀보기라는 창이 보이시나요? 원문 유무, 음성 지원 유무, 학위 유형, 주제 분류,
발행 연도 등의 분류를 통해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좁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리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열람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추천 논문, 관심 있는 자료를 분류해서 저장해 둘 수 있는 책장, 그리고 최근 본 논문이나 복사 대출 신청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신청 현황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소속 기관의 구독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권한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서비스를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메인 사이트로 돌아와 볼게요. 오른쪽에 떠 있는 보라색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아이콘이 바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해외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대학 라이선스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교육부 출연기관인 캐리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전자저널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 그리고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해외 전자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술 자료를 구독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가격을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독하게 된다면 매우 부담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별 구독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기관별 정보 및 연구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학술 자원의 비싼 구독료를 국고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하고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와 대학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어떤 품목을 구독할지 선정하고 그 해당 품목을 공급하거나 출판하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구독료 그리고 구독 기간을 정해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 페이지에서 봤던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화면을 넘기면 이 화면처럼 보라색 테마의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전자저널, 웹TV, 이북, 매거진, 일간지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해외 학술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창을 조금 내리면 이렇게 전체 학술 데이터베이스, 내 무료 데이터베이스, 조건부 무료 데이터베이스, 내 관심 데이터베이스 까지 구분된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무료 DB 창을 누르면 내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구독 여부에 따라 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술 자료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 리스트에서도 검색 가능한 자료인지 한눈에 체크 가능합니다. 저기 보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와 같은 해외 기사를 보는 건 물론이고 통계나 이미지, 비디오 등 특정한 분야의 정보만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내가 자주 접속하는 곳은 마치 인스타그램 좋아요 기능처럼 하트를 눌러서 내 관심 DB창에 모아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확인하거나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하트를 눌러두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시 창 위로 올라가서 처음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가운데에 서비스 권한이라고 적혀있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본인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구독 여부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주황색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자료에 따라 리스에서도 검색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표시로 O 또는 X가 나와 있고 자료 이용 시간에 관해서도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한지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해서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자료는 리스의 프릭이라는 곳의 사이트인데요.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문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학술지 지원 센터입니다. 무료 원문 복사 신청 안내라고 적혀있는 곳을 클릭하면 자세하게 이용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꼭 free이라고 서치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리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신 후에
저기에 나와 있는 복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학술지 인쇄본을 기관 전송, 우편, 택배,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한 외국 학술지가 있는데 웹에서 구할 수 없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된 전공 원문 텍스트를 구해야 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복사 신청 서비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메일과 연락처를 포함한 배송 정보를 입력해주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서지 정보를 입력한 다음 발송 방법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이 발송 방법에 따라서 소요되는 일수, 수령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확인하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실제로 학술 자료를 찾기 위해서 리스에 접속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전공이 미술사학인 만큼 보통 예술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창에서 뉴욕타임즈에 접속해서 Art and Design 섹션에 있는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가 AI 창작물이 단순히 모방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룬 아티클이었는데요. 헤롤드 코헨이라는 작가가 에론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코헨 작가와 인공지능이 함께 그린 다양한 작품 사진들, 작업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된 계기와 어떤 식으로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겨서 기사 한 편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리스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접속한 사이트가 옥스퍼드 아트 온라인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Grove Art Online이라는 사이트랑 Benezit Dictionary of Artists라는 두 사이트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일단 예술 분야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그로브 아트 온라인에서 작가 코헨 그리고 인공지능 에론의 이름을 서치해봤어요. 리스 계정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igned in as 하고 해당 리스 사이트가 뜨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치해본 결과 헤로드 코헨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기계를 처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시켰는지를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Benezit Dictionary of Artists에 들어가서 작가의 일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꼭 동시대의 작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옛날 사람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공이나 교양 수업으로 예술사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한국어로 검색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술 분야의 해외 학술 자료를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화 작품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바로 여기인데요. JSTOR Collection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트스토어 디지털 라이브러리까지 한 곳에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고 수많은 회화 작품 혹은 작가의 사진까지도 고화질로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사진을 이용하셔야 할 때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 검색창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검색 결과를 좁혀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학술 자료를 원하는지, 이미지나 다큐멘트 등의 형식 중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지를 선택하여 내가 보고 싶은 자료들을 모아서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선 조사를 통해서 헤럴드 코헨이 인공지능과 함께 그린 그림 중에서 마티스의 화풍 같다고 느꼈던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두고 비교해보고자 여기서 마티스의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헤럴드 코헨이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그린 그림은 좀 더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그려진 것이긴 하지만 막상 완성작을 두고 보았을 때는 생동감 넘치는 곡선을 사용한 마티스의 화풍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유사성이 느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리스에 접속해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예술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다가간 저널을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를 통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이번엔 접속했는데요.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웹사이트는 전 세계의 과학, 기술,
및 의학 연구 저널 원문들이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라고 로고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스의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서 구독 중인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색한 다음에 좌측에 검색 좁혀보기 기능을 통해서 저널 발행 연도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리뷰 저널인지 아니면 리서치 저널인지 등을 구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검색 결과를 좁혀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생성형 AI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저널을 골랐고요. 올해 초에 실린 이 저널은 PDF 파일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널을 또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AI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대부분 컴퓨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저널의 내용에는 그러한 점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리스에 접속하여 이번에는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은 컴퓨팅 분야의 최고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저널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캐리스 IP라고 뜨고 리스의 로고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구독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서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외 학술 자료를 이용한 다음에 다시 리스 사이트에 돌아와 국내 학술 혹은 학위 논문 검색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작품을 그리는 방식과 과정, 사용되는 기술 등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이러한 시도가 예술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인공지능 예술이 해석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관한 논문을 원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인용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내가 필요한 레포트나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할 때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주 자주 활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 학술 논문을 검색한 후에 해당 자료를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분석 정보가 뜨는데요. 해당 학술 자료의 활용도, 논문 주제, 연구자 주제를 분석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평균과의 비교가 가능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관 공개 강의라는 부분이 뜨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해당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 동영상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대학 공개 강의 플랫폼의 일환으로 국내와 해외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공개한 강의 동영상 그리고 강의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로만 해당 지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강의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스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사용했던 다양한 리스의 기능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리스 5기 서포터즈로서 활동했던 김가은이었고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스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리스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일단 리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리스를 많이 활용해보지 않았더라도 리스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리스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에 대한 관심만 충분히 있다면
충분히 서포터즈가 된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리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서포터즈 활동을 충실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리스 서포터즈가 각 대학마다 있는지 혹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모인 단체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리스 서포터즈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의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팀별로 정말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학생들이 있었고 이외에도 꼭 서울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 서포터즈는 주로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스 서포터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미션 10번, 팀 미션 3번, 그리고 행사 3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팀 미션 3번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가장 평소에 많이 했던 활동이라고 하면 카드뉴스를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주제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그 카드뉴스에 대한 설명글을 함께 작성하는 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리스 서포터즈의 나이 제한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의 연구기관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 서포터즈와 해당 소속 대학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활동이나 이벤트 등을 하면 좋을 듯 한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활동했을 때는 서포터즈와의 연계 활동은 없었지만 실제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리스 관련 이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전년도나 재작년도에도 서포터즈가 이런저런 홍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연계 활동이나 이벤트가 기획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리스 서포터즈의 어떤 분야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대부분 어떤 인문학 관련 계열의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플레이리스 5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관련된 도서관 관련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어문학 정도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전공의 분들이어도 충분히 리스를 활용하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관심이 많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당연히 리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리스에서 정말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정도를 찾아보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특히 해외 학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